음악으로 100억, 1000억을 벌면 너무 좋겠지만 그거보다 우선인 게 저의 꿈, 제가 어렸을 적에 꿨던 꿈, 제가 되고자 하는 모습,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녀는 내가 너무 좋대. 그래서 어쩌라고. 안녕하세요, 언에듀케이티드 키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전연사에서 날 욕해.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봐도 나는 나와서 똥배. 그래서 어쩌라고.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 이제 우연히 이제 형의 mp3로 도끼 형의 음악을 처음 들었죠. 처음 듣고 와, 이거 존나 멋있다. 뭔가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지금 안 좋은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 힘내서 뭔가 내 꿈을 쫓을 수 있게 좀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힙합에 빠졌던 것 같고, 그러면서 한국 힙합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힙합까지 엄청 찾아 들으면서 사운드 클라우드 뭐 다 찾아 들으면서 거의 오타쿠가 되었죠. 이제 도끼 형을 듣고 시작을 했지만, 이제 뭐 50센트부터 믹밀, 뭐 히드잉크, 타이가 이런 래퍼들 막 이제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힙합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뿌리를 계속 찾아서 갔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뭐 본 것들이 이제 다 자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겪은 환경들이. 그런데 저는 진짜 맨날 이어폰 귀에 꽂고 살았고, 이제 유튜브도 맨날 보면서 그런 뮤직비디오 다큐멘터리 찾아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인드셋이 됐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음악으로 성공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힙합 때문에. 네, 다 진짜 그 토론토에 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힙합 때문에. 20살 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듣는 음악은 이런 뭐 마약하고 때리고 총 쏘고 가사들을 되게 많이 접했는데 제 현실이랑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나도 뭔지 알고 싶다 생각해서, 내가 랩을 할 거면 적어도 가서 이 문화를 경험하고 몸으로 느껴야겠다, 그리고 부딪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미국을 가고 싶었지만, 거기 제가 돈이 당장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이제 워킹 비자가 1년짜리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토론토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는 총기가 불법이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불법이었고, 갱스터들은 이제 총을 들고 다녔죠. 실제로 그런 애들 집 가서 본 적도 있고. 토론토 같은 경우는 이제 약에 대해서 좀 관대한 나라라서 뭐 대마초 합법화가 됐다고 들었고, 이전에는 뭐 불법이었는데 약간 경찰이 봐도 눈 감아주고 느끼는 게 되게 많았죠. 아, 한국이랑 완전히 다르구나, 바이브가. 이제 사실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꼭 가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제가 보는 거는 SNS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매체들이 전부였지만, 캐나다에 가서는 그런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실제로 보고, 그러니까 미국은 아니지만 아무튼 힙합이 주류고, 드레이크나 뭐 더 위켄드 같은 큰 아티스트들도 있고, 토론토 힙합도 되게 활성화가 돼 있고, 거기서 이제 몸으로 부딪히면서 느낀 것들이 많죠. 실제로 이제 음악을 하고 있는 뭐 흑인 친구들이나 외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놀면서 느낀 것도 많고, 그리고 제가 공연을 보러 가서 이제 한국 공연이랑 그쪽 공연이랑 되게 분위기가 다르구나, 노는 법이 그냥 자체가 다르구나. 제일 기억에 남았던 공연은 에이스 퍼그의 투어였는데 게스트로 플레이보이 카리가 왔어요. 플레이보이 카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막 와시핏하고 막 서로 부딪히면서 막 누구는 피 흘리고 막 옷 다 뜯어지고 이러면서 노는 걸 보면서 진짜 그 에너지랑 그 분위기랑 이런 것들을 몸소 체험하고 왔었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1년을 딱 하고, 그 1년쯤 되니까 한국에 좀 가고 싶다. 내가 한국 가면 다 먹겠다, 이렇게 포부를 가지면서 왔고, 근데 이제 한국에 오니까 이제 딱 완전 꿈속에서 살다가 현실로 돌아온 느낌이 들었었어요. 비행기 딱 내리자마자 후회했어요. 괜히 왔다, 좀 더 있을걸. 내가 이거를 한국이란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돈을 벌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총 쏘고 뭐 약하고 여자 후리고 막 이런 가사들인데, 이제 한국은 없잖아요. 그런 바이브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거를 알려주려면 최대한 쉽고 정확하게 말해야겠다. 모든 사람들이 이게 뭔지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가사가 남들보다 좀 더 심플하고 좀 자극적이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자연스럽게. 뭐 얼마 전에 뭐 너가 20년 동안 키운 딸 내가 20초 만에 데려가 뭐 이런 거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적어놓고 뭐 그 주변 가까운 친구들은 서포트를 해줬었지만 이제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먼 친구들은 항상 좀 의심하고 쟤 뭐 하는 거, 왜 저러고 다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저한테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다니는 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웠고 멋있고 언젠간 너네들이 나를 존경하게 될 거고 멋있다 생각하게 될 거야 라는 확신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저만의 약간 그 곤조가 있었던 게 지름길을 택하지 말고 내가 진짜 뿌리부터 인정을 받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어떤 컴피티션에도 안 나가고 쇼미더머니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안 나가고 그냥 음악으로만 인정을 받고 싶어서 사운드 클라우드에 이제 주구장창 이제 막 일주일에 한 곡씩 계속 업로드를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어네듀케이리 프리스타일이라는 곡을 이제 오케이전 형이 듣고 바로 막 전화 와서 한 40분 동안 통화해서 제가 너무 좋아했던 그런 기억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사클에다가 이제 댓글도 달 수 있고 뭐 좋아요도 누를 수 있는데 그런 거 숫자들이나 그런 말들을 보면서 되게 체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SNS를 하면서 미국에는 이미 그 SNS 밈이나 어떤 그런 바이럴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활성화가 돼 있던 시기예요. 특히 뭐 릴펌 6ix9ine 이럴 때였는데 제가 한창 뜰 때 저는 그거 보면서 재밌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하면은 좆되는 거를 저도 아니까 제가 만약 뭐 음주운전을 하거나 뭐 그런 다음은 안 되는 거잖아요. 좆되는 거잖아요. 제가 돈을 벌 수 없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선은 자연스럽게 안 넘는 것 같아요. 그쵸. 생각해보면 선을 넘었던 적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이제 제가 이렇게 장난기도 많고 이제 그런 걸 좋아하니까 뭐 선을 넘었던 적도 많은 것 같은데 뭐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엔터테인먼트고 어떤 산업이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으면 혹은 특출난 게 없으면 주목받지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이라든지 자신만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사람을 쇼미더머니에서 보여주지 않고도 내가 충분히 음악에서도 보여줄 수 있고 혹은 어떤 뮤직비디오라든지 SNS로라든지 지금 이 시대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래퍼라면 사실 보여지는 모습에만 신경 쓰면 안 되겠죠. 음악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겠죠. 다 각자 가진 어떤 재능이랑 스탯이 다른데 제가 뭐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만 음악을 너무 잘해서 음악이 팔릴 수도 있고 혹은 뭐 사랑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음악 외적인 면모가 특화가 돼서 아니면 재밌어서 매력 있어서 사랑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가장 이상적인 건 사실 둘 다 잘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멋있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되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표현 방식이 따로 노력은 하진 않는데 그냥 다 중요한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 음악도 너무 중요한 거고 래퍼로서 간지도 너무 중요한 거고 보여지는 모습도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매사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를 가볍게 보거나 그냥 가볍게 소비할 사람들은 어차피 가볍게 볼 사람들이었고 저를 사랑해줄 사람들 사랑해줄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탓하거나 왜 저 사람들 날 가볍게 보지 생각은 하지 않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더 재밌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빛나는 걸 수 있는 거고. 제가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거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게임 체인저라는 게 이제 요새 들어서 갑자기 약간 핫한 키워드가 됐다고 좀 느끼는데 되게 감사한 일이지만 크게 뭔가 중요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제가 저의 작사법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하는 음악 스타일이라든지 여러 모습들에서 제가 영향을 줬구나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가사의 수위가 좀 더 세졌다든지 그 미국 본토 흑인 래퍼들이 말할 것 같은 그런 가사들을 쓴다든지 뭐 그런 모습들도 많이 느껴졌고, 아니면 이제 SNS를 통해서 자신을 좀
어필한다든지 재밌는 영상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직간접적으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주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만의 독자적인 멋도 너무 중요한 가치지만 본질적인 그 멋도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이 특히나 그런 밸런스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좀 어떤 한국만의 그런 게 되게 특화돼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장점일지 단점일지 모르겠지만 일본, 태국, 유럽 뭐 이런 나라들을 봐도 저희 같은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한국만의 뭔가가 있는데 K 힙합의 매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제가 좋아했던 모습들이랑은 조금 달랐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극에서 극으로 바뀔 수는 없지만 조금씩 좁혀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대다수의 대중분들은 사실 자기 본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바쁘니까 자기 현실에 집중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기회나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고 명쾌하고 화끈해야 그분들의 그 시선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덕화 형이 옛날에 국힙 상담소에서 그런 말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대중분들한테는 이러면 안 들린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 듣는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냥 소설책이 아닌 그림책으로 이해할 수 있게 알려줘야 그때서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야 좀 더 이거에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그냥 제 음악, 저라는 아티스트가 어떤 걸 해야 좋을지 멋있을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어떤 게 재밌는지,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거를 영향력을 펼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파일을 넓힐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힙합이 대중화된 건 사실이고 힙합 음악이 사랑받는 건 사실인데 크게 쇼미더머니 이전과 후가 상업적으로나 인더스트리 산업적으로는 훨씬 커졌지만 크게 다른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엄청 예전에 이제 콜트나 일리네어가 한창 핫했을 그럴 시기랑 지금이랑 어찌 보면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힙합들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찐팬, 힙합의 찐팬들은 비슷하지 않나? 라고 느껴요. 돈 욕심도 많고 돈도 너무 벌고 싶지만 사실 돈만 생각해서는 음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중요한 가치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본질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음악으로 100억, 1000억을 벌면 너무 좋겠지만 그거보다 우선인 게 저의 꿈, 제가 어렸을 적에 꿨던 꿈, 제가 되고자 하는 모습,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제가 이상적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싶고 진짜들은 계속 있을 거고 그런 걸 좋아해 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간 사람들이 항상 있을 거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미 운명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표, 사실 지금 준비 중인 프로젝트들이나 큰 일들이 많은데 지금 이게 국가 기밀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지금 상황에서 어렵고 그때가 되면 다시 한번 저를 힙합 플레이어에서 불러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저 새끼 존나 웃겼지, 저 새끼 존나 재밌었지, 저 새끼 존나 좆됐지 라는 아티스트로 기억되고 싶어요. 네. 일단 한국 힙합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한테 감사하고, 그리고 힙합 플레이어 항상 응원하고 이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고 이 중요한 가치를 잊지 않고 항상 챙겨주시고 이런 모습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간만에 이런 영양가 있는 인터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UNEDUCATDKID 자고 일어